당신을 싫어하는 사람 대처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 끝자락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동안 마음 어딘가에 걸려있던 무거운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투가 차갑고 눈빛이 다르고 괜히 나를 피하는 것 같은 사람 말이죠. 어떤 날은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내가 뭐 실수했나? 혹시 오해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하지만 혹시 아세요? 그 질문들이 실제로는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단 하나의 명확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방식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당신의 인격이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사람은 때로 열등감을 느낄 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자기 일을 잘할 때 그것이 상대방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비교가 될 때 불편해합니다. 당신이 특별히 뽐내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기 안의 불안을 건드렸을 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상대방이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욕망을 자극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왔거든요. 특히 당신이 조용하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큰 말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런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왜일까요? 조용한 사람은 상대방의 투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당신이 많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자기 마음대로 당신을 해석하거든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이 모든 건 상대방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현실이 되죠. 그리고 그 현실에 맞춰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이건 약함이 아니라 상대의 문제라는 것. 당신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내면의 불편함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첫 번째 실수, 설명하려 듭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말들은 언뜻 보면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선한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는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한다는 건 상대방의 판단이 옳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오해하는 게 맞으니까 내가 설명해서 바로잡을게요. 라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당신을 싫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설명이 통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흔들 수 있구나 라는 확신만 줄 뿐이에요. 두 번째 실수, 더 잘해주려 합니다. 괜히 웃고 괜히 맞춰주고 괜히 친절해집니다. 내가 좀 더 잘해주면 오해가 풀리겠지. 내가 먼저 손 내밀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신경 쓰죠. 하지만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친절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계속 잘해줄 사람이구나. 당신의 선의가 상대방에겐 약점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태도는 더 당당해지고 당신은 더 지쳐갑니다. 세 번째 실수, 정면으로 맞섭니다. 화를 내고 따지고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이건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은 당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빠르게 관계를 망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로 원했던 게 바로 이 반응이거든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상대방은 내가 이기고 있다 고 느껴요.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얻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당신을 대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저 사람도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결국 이 세 가지 반응 모두 상대방에게 더 많은 힘을 주는 결과만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하나의 완벽한 대처법.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정확히 말하면 거리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친해지려 하지도 않는 것. 말은 짧게, 태도는 중립적으로, 감정은 꺼내지 않는 것. 그게 뭐가 대처법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에너지원을 차단합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설명하려 할 때, 더 잘해주려 할 때, 화낼 때. 그 모든 반응이 상대방에겐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순간들이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해요. 둘째,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설명하고, 맞추고, 화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죠. 하지만 거리만 유지하면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어요. 셋째, 상황을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사람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요.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도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굳이 갈등을 만들지 않고도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죠. 실전 사례들 이렇게 바뀝니다.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테니까 실제 사례들을 들어볼게요. 사례 첫 번째, 직장에서의 변화. 한 30대 직장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팀에 유독 자신을 차갑게 대하는 동료가 있었어요. 회의 때마다 시비를 걸고 일 처리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점심시간에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엔 열심히 설명했어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러다가 이 방법을 써봤어요. 말을 줄였습니다. 업무상 꼭 필요한 대화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런 짧은 답변만. 더 잘해주려는 노력도 멈췄어요. 평소와 같은 수준의 예의만 지켰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상대방이 뭘 해도 아, 그렇군요 정도의 중립적 반응만. 그랬더니 3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상대방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지금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편안한 동료 관계가 되었어요.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최소한 서로를 소모시키지는 않는 관계가 된 거죠. 사례 두 번째째, 가족 모임에서의 경험. 40대 주부분의 이야기예요. 시댁 모임에 가면 유독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시누이가 있었어요. 육아 방식을 지적하고 살림살이를 비교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대화하는. 예전엔 열심히 설명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워낙 예민해서.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지적이 돌아왔죠. 그래서 이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설명을 멈췄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고만 답했어요. 더 맞추려는 노력도 그만뒀어요.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냈죠. 처음엔 시누이가 더 강하게 나왔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담담하게 받아줬어요. 아, 그러시구나 정도로만. 그랬더니 몇 번의 만남 후부터는 시누이도 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로 큰 갈등 없이 필요한 대화만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친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관계가 된 거죠. 사례 세 번째, 지인 관계의 자연스러운 정리. 한 50대 분의 경험이에요. 오랫동안 만나온 지인 모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계속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신경 쓰이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기분 나쁘게 하는. 예전엔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할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모임 자체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끊지는 않되
거리만 유지해봤어요. 그 사람과는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모임에서도 깊은 대화는 피했고 당장 필요한 이야기만 했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도로만 받아줬어요. 놀라운 건 몇 달 지나자 그 사람이 스스로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결국 굳이 갈등을 만들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불편한 관계가 정리된 셈이에요. 이 방법이 강력한 진짜 이유, 이 대처법의 진짜 힘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 해결 방법들은 상대방을 설득해라, 상대방을 이해시켜라 라고 하죠. 하지만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바뀌고 싶을 때만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특히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은 다릅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없어요. 결국 그 사람도 다른 대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당신보다 쉽게 흔들리는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이게 이 방법의 가장 강력한 점입니다. 상대방 스스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실전에서 지켜야 할 세심한 주의사항. 하지만 이 방법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째, 무례하지 않기. 거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사는 하고 필요한 예의는 지키되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는 하지만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는 부가적인 대화는 하지 않는 것. 그런 차이예요.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상대방이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반응을 얻어내려고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담담하게 받아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도로만. 셋째, 분명한 거리는 유지하되 자연스럽게.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면 상대방이 의도를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도전해 올 수 있거든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거리를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이 균형이 이 방법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마음 깊은 곳의 위로. 이쯤에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외롭지 않을까?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는 없는 걸까?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에 답할 의무도 없어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시간에 당신을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에요. 따뜻한 마무리.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강한 대처는 아무렇지 않은 태도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맞서지 않고 그저 거리만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비로소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평온한 세계를 지킬 수 있어요. 내일부터는 불필요한 설명을 멈춰보세요. 불편한 사람에게 더 잘해주려는 노력도 멈춰보세요. 그저 당신의 세계를 조용히 지켜나가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한켠에 불필요한 감정들은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평온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 되세요.